이번 순서는 실제 부동산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해당 지역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들어보는 부투미 파트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세원 파트너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투자 도깨비 김세원입니다. 요즘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과 고민을 동시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이런 분양가 상한제와 크게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지역입니다. 네, 요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거나 생각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틈새 시장 확실히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이 바로 관악구입니다. 우선 관악구에 대한 특장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강남과 서초의 바로 옆 동네지만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히 조금 이제 개발이 좀 덜 돼 있다는 이제 증거인데요.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방송했었던 영등포 지역과 거의 쌍두마차격으로 서울시의 거의 마지막 미개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악구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강남구와는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거리가 어디인지 좀 궁금한데요. 위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관악구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로는 이제 동작구와 이제 영등포구가 있고요.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구로구와 금천구가 이제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서초구와 바로 이제 강남구가 가까이 인접해 있는데요. 강남과의 이제 직선 거리가 지금 8.5km, 자전거로 타고 가게 되면은 거의 4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과의 이제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그만큼 강남의 인프라를 흡수를 할 수가 있고 배후 주거지로도 이제 관악구가 많이 뜨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 기사라든지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금강구에 좀 투자를 해라. 금강구가 이제 앞으로 개발의 이제 이슈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금강구라 하면은 바로 이제 금천구와 관악구, 그다음에 구로구를 뜻합니다. 금강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악구에 개발 호재가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악구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관악구가 조금 이제 면적이 좀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관악구 아래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습세권, 지리적으로도 원래부터 습세권의 요지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도 굉장히 좋은 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위치에 대한 설명, 지도를 보면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숲세권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무엇보다 강남과의 거리가 8.5km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8.5km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이런 위치적인 장점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관악구 신림 봉천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의 마지막 저평가 지역으로 앞으로 되게 상승될 요인만 남았다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인 황금 노선인 2호선과 그리고 경전철 3개의 노선이 신설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과 여의도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주요 업무 지역과의 교통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2030 플랜의 12지역 중심으로 이제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는 아직까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투자 포인트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는 말이 좀 기억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포인트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통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관악구는 2호선 이외에는 교통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관악구에는 지하철 2호선만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신림역이라든지 봉천역, 서울대입구역만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지나다니는 것도 지금 가로 방향으로 횡단으로 지금 서울 시내 관통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부선과 신림선, 난곡선이 지금 신설이 되면서 서울을 이제 종단할 수 있는 주요 업무 지역과 노선이 신설이 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이게 바로 이제 서부선입니다. 이 보라색이 이제 서부선이고요. 빨간색 노선이 이제 신림선입니다. 빨간색 노선은 신림선이고 이 파란색 노선이 난곡선인데요. 이제 2호선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의 환승역 또한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교통 여건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신림선입니다. 그 관악구 주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노선이 바로 신림선인데요. 벌써 착공은 2017년도부터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요. 총 11정거장으로 최종 2022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역으로는 그 서울대학교 인근 역부터 시작해서 신림역을 지나서 보라매역, 그다음에 여의도 옆에 있는 색강역을 끼고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의도와의 좀 근접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서부 경전철입니다. 그 서부 경전철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 하는 경전철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경전철 사업으로 꼽히는데요. 일단 주요 역은 세전역부터 장승배기역까지입니다. 원래 이게 1구간인데요. 지금은 장승배기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연장을 4km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1구간인 세전역부터 장승배기역까지는 2023년도에 개통 목표를 하고 있고요. 2구간인 장승배기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는 2025년도까지 이제 개통이 완성된다고 하니까 그 관악구 또는 이제 동작구를 지나서 여의도와의 직주 근접이 상당히 좋아지는 노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난곡선인데요. 아직 착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조기 착공을 목표로 난양에서부터 보라매 공원역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림선, 그다음에 서부경전철, 난곡선 이 세 개의 노선이 신설이 되게 되면은 이 관악구의 교통이 크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 많이 들었습니다. 2호선을 제외하고도 경전철이 무려 3개나 신설된다고 하니까요. 힘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새로운 관악구로 좀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이 부분 빼놓지 말고 꼭 기억하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네요. 자, 최근에는 자가를 선호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도로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그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그 관악구에는 도시 고속도로 또한 이제 굉장한 이제 호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입니다. 그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는 그 광명 소화에서부터 수서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 지금 현재는 서남 JTC까지만 지금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도까지 수서역까지 총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금천에서부터 강남까지 차가 막히는 구간에는 거의 1시간 정도를 좀 단축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교통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관악구에서 강남까지의 거리 또한 20분 내외이기 때문에 강남과의 어떤 직주 근접도 상당히 개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어서 바로 이제 신림 봉천 터널인데요. 그 신림 봉천 터널은 그 시흥 IC에서부터 관악 JTC까지 연결하는 터널로 그 남부 순환로가 지금 굉장히 교통 체증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남부 순환로의 교통 체증을 많이 완화해 줄 그런 터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이제 2020년 내년이죠. 내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관악구의 주민들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제 도로까지도 이제 교통의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는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로망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봉천터널의 개통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듣다 보니 관악구의 현재와 미래가 훨씬 더 궁금해집니다. 자, 오영미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핵심 부동산 투자처를 직접 찾아다니는 리포터 친절한 오영민 실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죠. 서울대 학교 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하면 신림동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텐데요. 이 최고의 대학교 주변에 약 7,000세대의 뉴타운이 형성될 거라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부동산 투자 기초 정보를 샅샅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신림 뉴타운은 올해 개교 40주년의 전통 명문 미림여고와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및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주위 학군이 매우 양호합니다. 가장 큰 상징인 서울대학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관악구 신림동의 상징이죠. 또한 신림 뉴타운의 주거 환경 역시 우수한데요. 뉴타운 주위를 흐르는 도림천은 지친 서울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서 구로구의 신도림동,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큰 하천입니다. 게다가 신림 뉴타운 1구역과 2구역을 잇는 관악산 줄기에서 내려올 복개천은 신림 뉴타운의 내부로 흐르게 되어 있어 멋진 자연 경관과 함께 서울 도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수변공원 및 상가시설이 조성되어 관악구의 랜드마크다운 아름다운 풍경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열악했던 교통 환경이 큰 약점이었던 관악구 신림동에 경전철의 호재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 2, 5, 7, 9호선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 경전철 개통에 따른 그 파급 효과가 정말 기대됩니다.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곧 예정된 신림 1구역은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림 뉴타운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구역은 약 1,400세대로 1구역과 맞닿아 있으며 복개천과 함께 1구역의 시세를 함께 형성 중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배산임수의 지형과 멋진 자연환경, 생태계 환경까지 그리고 강남 접근성까지 잡고 있는 우리의 신림 뉴타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악구를 대표하고 앞으로 서울시 서남부권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신림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늦지 않게 투자에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접 찾아가는 리포터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 관악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로 언급했던 2030 서울 플랜 들어가 있나요? 어떤가요? 2030 서울 플랜에 관악구 중에서 이제 봉천 지역이 생활권이 이제 이슈로 많이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관악로 주변에 봉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위상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 R&D 벤처밸리를 조성을 하고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또한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관악구 지자체의 어떤 개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그 봉천 지역 중심 개발을 하면서 상업 및 업무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 자족 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봉천동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서울대학교 이제 협력하에 여러 가지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악구, 봉천 지역 앞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2030 플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관악구의 모습도 설명을 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악구의 재개발 소식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관악구의 이제 재개발 지역이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한 군데는 신림 뉴타운이고요. 그다음에 봉천동 재개발인데요. 그 첫 번째 바로 이제 신림 뉴타운입니다. 그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총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총 3,800세대고 조합원 수는 1,446세대로 그 얼마 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그 2구역 같은 경우는 총 건립 세대 수는 1,487세대, 조합원 수는 712세대로 그 내년 초에 관리 처분 인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마지막 3구역은 총 건립 세대 수가 571세대고요. 조합원 수는 255명으로 올해 말에 관리 처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6,000세대 가량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를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한 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봉천동 재개발 현황인데요. 봉천동에는 총 6개 그 재개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봉천 12-1구역과 12-2구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편한 서울대 입구. 벌써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봉천 12-1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달에 또 입주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84제곱미터죠. 33평 기준으로 거의 9억에서 10억의 호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관악구의 대장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봉천 13구역과 14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진행은 추진이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업이 초기 단계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4-1-2구역과 4-1-3구역이 있는데 줄여서 412구역, 413구역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시행 인가는 다 난 상태고요.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 처분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네, 봉천동과 신림동의 재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봉천동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좀 자세한 위치와 설명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봉천동 재개발 지역인데요. 그 412구역과 413구역입니다. 국사봉 터널을 지나자마자 바로 왼쪽 편으로 이제 있는 구역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관악 현대 드림 아파트,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 앞쪽으로 지금 재개발 구역이 있기 때문에 412구역과 413구역이 앞으로 이제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서
바로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서 역세권으로서 많은 분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봉천 12-1구역과 12-2구역인데요. 12-2구역은 지금 봉천, 이편한, 서울대 입구입니다. 2019년 이번 연도죠. 2019년 지금 6월 달에 일단 입주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12-1구역 같은 경우는 2차 서울대 입구 2차 아파트로 내년 2020년 4월 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지금 9억에서 10억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가는 11억까지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그 봉천동이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상승력도 상당히 이제 큰 이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봉천 13구역인데요. 그 봉천 13구역 같은 경우는 봉천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근데 아직은 추진이 단계고 지금 현재 이 봉천역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점 이제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봉천동 재개발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림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신림뉴타운인데요. 그 신림뉴타운 같은 경우는 총 1구역과 2구역과 3구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봉천동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이 신림역 1구역 앞에 아직 역 이름은 미정이지만 그 서림역이라고 여기가 이제 신림선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 개통은 이제 2022년도에 개통이 되게 되면은 신림 1구역과는 바로 1분 거리의 거의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신림 1구역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2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으로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는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뒤에 이제 삼성산이라든지 도림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림 1구역과 2구역 그 사이에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뉴타운 내에 자연 개천이 흐르는 그런 뉴타운 지역입니다. 그 도림천에서 시작되는 물줄기가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복개를 하면서 뉴타운 내에 자연 복개천이 만들어지면서 이 앞쪽에는 스트리트형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숲과 자연 개천이 흐르고 있는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도 굉장히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신림 뉴타운까지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연 개천이 흐른다는 것,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악구에 대한 정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악구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하시기에도 한 투자 금액은 한 2억에서 3억대 정도로 투자하시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고요. 그 관악구는 박우순 서울시장님께서 이 지역은 필히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서울시 계획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서 투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